황민 신임 중국 대사가 베이징에 부임했습니다. 부임 직전부터 구설수에 올랐는데 취임식에서는 국익을 최우선으로 고려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중국은 문 대통령의 복심이 왔다면서 관심을 표했습니다. 김민철 특파원입니다. 한중 관계가 수교일의 최저점에 이른 가운데 중국에 부임한 노영민 신임 중국 대사. 부임 첫날 기자들과의 만남에선 국익을 강조했습니다. 국가 이익을 최우선으로 할 수밖에 없고요. 동북아의 평화 유지에 있어서 한국과 중국이 인식을 같이 하고 있다고 믿고 있습니다. 취임 전 중국 내 롯데마트의 철수가 사드 때문이 아니라는 말로 논란을 불렀던 노 대사는 취임식에서는 중국 내 우리 기업들의 애로가 누적되고 있다며 이대로는 안 된다고 말했습니다. 방어적 차원에서 사드를 배치했고 중국을 겨냥한 것이 아니며 그런 의도 또한 없다는 점을 다양한 계기를 통해서 중국 측에 북한 노동당 창건일인 어제 관례에 따른 축하 표시를 했다고 짤막하게 언급한 중국 외교부는 노 대사에 대해선 양국 문제 해결에 적극 나서주길 기대했습니다. 为推动中韩之间呢更深的相互了解，推动两国关系得到改善和发展呢，能够发挥积极的作用。 중국은 제19차 당대회 등 정치 일정이 많아 신임 노 대사와 시진핑 주석과의 만남 그리고 신임장 제정 등은 이달 말이나 그 이후에 이루어질 것으로 보입니다. 베이징에서 KBS 뉴스 김민철입니다. KB증권 연결해서 현재 주식 상황 알아보겠습니다. KB증권입니다. 미국 증시 호조에 힘입어 코스피 지수의 상승세가 계속되고 있습니다. 코스닥 시장에서는 외국인 순매수가 지수 상승을 주도하고 있습니다. 이 시각 현재 코스피는 11.02포인트 상승한 2444.83에 코스닥은 5.63포인트 오른 660.22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다우지수가 사상 최고치 기록을 새로 쓰는 등 밤사이 미국 증시는 기업들의 실적 발표 기대감에 상승세를 보였습니다. 이에 코스피 지수도 상승 출발한 뒤 외국인과 개인의 동반 사자세와 함께 오름세를 이어가고 있습니다. 장 초반 삼성전자가 사상 최고가를 경신하면서 전기전자 업종 강세가 지속되는 가운데 기대에 못 미치는 3분기 실적으로 인해 어제 약세였던 LG전자도 반등에 나서고 있습니다. 해외 진출 확대와 실적 개선 기대감의 강세인 보령제약을 비롯해 제약주도 상승세입니다. 이 시각 현재 달러화에 대한 원화 환율은 1132원 20전에 거래되고 있습니다. 지금까지 KB증권이었습니다. 간접 흡연 피해 방지법으로 타이완의 흡연율은 줄었지만 전자담배 이용률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타이완은 간접 흡연 피해 방지법을 실시한 지 20년이 됐는데요. 20년 전 타이완 사람들의 흡연율은 전체 33%였지만 10년 새 15%로 절반이나 줄었습니다. 그러나 문제는 전자담배. 전자담배 이용률이 매년 꾸준히 오르는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특히 청소년 전자담배 흡입이 가장 큰 문제입니다. 청소년의 전자담배 흡입률은 성인보다도 3-4배 높습니다. 사람들은 전자담배가 일반 담배보다 건강을 덜 해친다고 생각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습니다. 시중에서 유통되는 전자담배에 니코틴과 유해 물질이 다량 함유된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타이완에서는 전자담배가 아직 100% 합법성을 띠지 않아 늘어난 전자담배 흡입 인구에 타이완 당국이 골머리를 앓고 있습니다. 도쿄 도심에 고층 아파트가 잇따라 들어서고 있는데요. 재해 시 안전을 확보하기 위해 주민들이 직접 나서고 있습니다. 지진 발생 시 고층 아파트의 흔들림을 재현한 실험입니다. 고층일수록 많이 흔들려 가구가 크게 움직입니다. 천여 가구가 사는 도쿄 고토구의 한 고층 아파트입니다. 동일본 대지진 당시 모든 주민의 안전을 확인하는 데 이틀이나 걸렸습니다. 그래서 이 아파트에서는 4년 전 재해협력대를 결성했는데요. 평소 방재 관련 정보를 제공하고 훈련을 실시합니다. 이날 실시한 것은 주민의 안전 여부를 확인하는 훈련. 자신의 집에 부상자가 없을 경우 OK라고 적힌 자석을 현관문에 붙입니다. 이것을 각 층의 대표가 확인하고 OK 표시가 없는 집은 문을 두드려 직접 확인합니다. 大丈夫ですか?
재해협력대에서는 이 밖에도 비상시 원활한 공조가 이뤄지도록 평소 크리스마스 파티 등 다양한 행사를 열어 주민들이 서로 알고 지낼 수 있는 기회를 마련하고 있습니다. 목숨을 걸고 유럽행 불법 보트를 타는 난민 행렬이 끊이지 않고 있습니다. 이 중 일부는 보호자가 없는 미성년자입니다. 이들이 영국에 있는 가족을 만나려면 수단과 방법을 동원해 일단 유럽에 입국해야 하는데요. 이 같은 유럽행 미성년자 난민이 30분에 한 번씩 인신매매단이나 폭력 조직에 의해 학대당하고 있다는 통계가 한 자선단체에 의해 나왔습니다. 배우이자 유니세프 대사인 마이클 씨는 영국 정부의 개입을 촉구합니다. 영국에 가족이 있는 미성년자 난민의 경우 분쟁 지역에서 곧장 영국으로 입국할 수 있도록 법이 바뀌어야 한다는 겁니다. At the moment, you can't apply to be reunited with your grandparents or older siblings or aunts and uncles unless you're already in Europe. So what that's doing is it's making young children, unaccompanied children, have to take that incredibly dangerous journey to get to Europe. 영국에 사는 이 시리아 남성은 시리아에 남아있는 미성년 남동생을 영국으로 데려올 수 없어 안타까워합니다. He faces the risk of being recruited and drafted, by different factions. 영국 내무부는 현재 취약 어린이 재정착 프로그램을 통해 보호자가 없는 난민 어린이 일부를 수용하고 있다는 입장입니다. 오스트리아의 한 업체가 오트쿠티르 시장을 겨냥한 특별한 셀룰로스 실을 개발해냈습니다. 3년의 노력 끝에 파리에서 처음 선보인 이 실은 지속 가능한 소재, 즉 나무를 원료로 합니다. 식물에서 얻어내는 셀룰로스 실은 완전히 새로운 건 아니지만 이번에 개발한 실은 중간에 끊지 않고 최대 120km까지 생산할 수 있어 면처럼 방적할 필요가 없다는 점이 특이합니다. In dem Fall geht es um einen 120 Kilometer langen Faden, den man ganz konsistent herstellen muss. Und das ist technologisch eine Riesenherausforderung, die wir gemeistert haben. 가볍다는 장점도 있습니다. 120km 실의 총 무게는 480g에 불과합니다. 일반 실보다 강도도 더 뛰어난데요. 높은 가격 때문에 당분간은 고급 여성복용으로만 제작될 예정입니다. KBS 월드뉴스입니다. 강원도가 16개 시도 가운데 처음으로 내년부터 고등학생에게도 무상급식을 하기로 했습니다. 지금까지는 한 끼에 3,800원을 내고 사 먹어야 했습니다. 김나래 기자입니다. 춘천의 한 고등학교 점심시간. 학생들이 한 끼를 먹기 위해서는 3,800원을 내야 합니다. 1년이면 64만여 원으로 학부모 부담이 적지 않았지만 내년부터는 급식비를 내지 않아도 됩니다. 강원도와 강원도교육청, 지방의회 기초자치단체 대표들이 내년부터 고등학교 무상급식에 합의했습니다. 광역자치단체로는 전국에서 첫 고교 무상급식입니다. 강원도 내 일반계 고등학교에 재학 중인 4만여 명의 학생들이 대상입니다. 친환경 농산물 급식도 대폭 확대됩니다. 친환경 농산물이 지금 44% 지원되고 있는데 70%까지 높여서 강원도에서 생산되는 아주 신선한 농산물들로 우리 학생들을 급식할 예정으로 있습니다. 추가로 필요한 식품비 167억 원은 강원도와 시군에서 각각 40%씩 부담하고 강원도 교육청에서 20%를 분담합니다. 하지만 무상급식이 시행이 되면 급식의 질은 시행 전보다 다소 떨어질 것이라는 우려가 제기되고 있습니다. 아무리 피고가 낮으면 가격대가 낮아져요. 운영하기가 조금 힘들어요. 물가는 올라가는데. 무상급식을 확대하면서도 급식의 질을 유지할 수 있는 지혜가 필요하다는 지적입니다. KBS 뉴스 김나래입니다. 우리가 흔히 수화라고 부르는 수어를 배우려는 분들이 부쩍 늘었습니다. 조용하고 소리 없는 대화를 원하는 이들에게 새로운 소통 언어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홍진아 기자입니다. 흥미진진한 표정으로 다양한 손짓을 만들어내는 사람들. 평소 쓰지 않는 손동작이 나올 때면 웃음이 터져나오기도 하지만 사물을 형상화한 기발한 표현에 감탄이 절로 나옵니다. 잠시 쉬는 시간에도 수어로 대화하는 이 부부. 수어를 시작하며 특별한 약속을 했습니다. 수화적을 한번 배우면은 우리가 부부싸움을 할 때도 목소리를 낮출 수 있겠다. 부부싸움 할 때 우리는 지금부터 목소리가 높아질 것 같으면 수화로 이야기하자.
도서관이나 공공장소 등에서 다른 사람에게 피해를 주지 않는 소리 없는 대화도 가능합니다. 수화가 일종의 암호처럼 쓰이는 게 너무 보기 좋고 부러워서 소리가 아닌 눈의 감각으로 이해하는 수어가 조용한 대화를 위한 새로운 소통 도구로 떠오르고 있습니다. 청인 문화가 있듯이 농인 문화가 있습니다. 농인은 보는 문화죠. 국내 청각장애인 27만 명의 공용어인 수어는 지난해 처음으로 우리 언어로 공인됐습니다. 수어 함께해요. KBS 뉴스 홍진아입니다. 씨앗이 몸에 좋다고 하니까 대마씨, 홍화씨 찾는 분들이 요즘 많습니다. 그런데 중요한 건요, 꼭꼭 씹어 드시는 겁니다. 꼭꼭 씹지 않으면 우리 몸을 경유해서 그냥 나갈 뿐입니다. 이윤희 기자입니다. 온 가족이 함께 먹는 이 피자엔 독특한 재료가 들어갑니다. 피자빵에 뿌려진 작은 알갱이, 바로 대마의 씨앗입니다. 환각 성분이 든 껍질을 제거한 대마씨는 단백질 함유량이 두부의 4배, 미국 타임지가 꼽은 슈퍼푸드 중 하나입니다. 이 두부는 밥이며 반찬, 디저트에도 대마씨를 활용합니다. 운동을 하는데 단백질 섭취를 해야 되는데 고기를 찾아 먹기가 좀 부담스러운데 밥에 넣어서 먹으니까 간편해서. 알록달록 핀 홍화의 씨앗은 가루나 환으로도 먹습니다. 대장암 치료 효과가 입증됐기 때문입니다. 국내 연구진이 대장암을 이식한 쥐에 항암제와 함께 홍화씨 추출물 200mg을 투여한 결과 항암제만 투여한 쥐보다 암세포가 70% 이상 줄었습니다. 항암 활성을 증진시키면서 항암제 부작용인 신장 독성도 경감시킨다는 이런 두 가지 효과를. 이렇게 씨앗의 효능이 속속 알려지면서 식품업계도 씨앗을 활용한 이른바 웰빙 마케팅에 나서고 있습니다. 카카오니스 효능이 체지방을 없애들어요. 카카오씨 분말에 바질씨 쿠키, 아마씨 빵, 치아씨 요구르트도 출시됐습니다. 다만 바질씨는 씨앗 무게의 최대 30배까지 물을 흡수해 체내 수분을 빼앗길 수 있는 만큼 충분한 물과 함께 섭취해야 합니다. 아마씨는 껍질 부분에 독성이 있어 반드시 볶아서 먹어야 합니다. 씨앗의 권장 섭취량은 하루 20g 이내입니다. KBS 뉴스 이윤입니다. 곳곳에 가을비가 내리고 있습니다. 이 비는 낮이면 대부분 그치겠지만 내일 낮부터 또다시 비가 오는 곳이 있겠습니다. 일단 오늘은 강원도 영동에 10에서 40, 영서에는 5에서 20mm의 비가 내리겠고 서울, 경기와 충청, 호남과 경북 지역에는 5mm 안팎 예상됩니다. 이 비가 그치고 나면 찬바람이 불면서 날이 꽤 쌀쌀해지겠습니다. 오늘 서울의 낮 기온은 21도로 어제보다는 4도가량 낮겠는데요. 내일은 서울의 아침 기온이 11도, 한낮에는 15도에 머물면서 다소 춥게 느껴지겠습니다. 갑작스러운 기온 변화에 건강 잃지 않도록 옷차림 따뜻하게 하셔야겠습니다. 오후부터는 전국적으로 구름 많겠고요. 바람이 강하게 불겠습니다. 따라서 한낮에 서울과 광주 21도, 부산이 25도로 기온은 어제보다 낮겠고 또 찬바람에 체감적으로는 더 쌀쌀하게 느껴지겠습니다. 바다의 물결은 풍랑주의보가 내려진 동해상에서 높게 일겠습니다. 기상정보였습니다. 미군 핵 추진 잠수함이 진해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들어와 있습니다. 뉴스를 마치겠습니다. 고맙습니다.